안녕하세요, 맛있는 코딩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카드 플립과 스크롤 애니메이션을 합친 튜토리얼 영상인데요. 지난 스크롤 애니메이션 영상들에 이어서 이렇게 네 번째 스크롤 관련 튜토리얼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워드를 수상한 한 일본 홈페이지에서 만든 독특한 방식의 스크롤 애니메이션에 영감을 받아 튜토리얼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프론트엔드 필수 기술인 스크롤 애니메이션에 대해 오늘도 맛있게 소화해보도록 합시다. HTML 태그를 작성하기 앞서 어떤 구조로 만들어야 스크롤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바디에 메인 콘텐트 1이란 클래스를 가진 div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키란 클래스를 가진 div는 이렇게 포지션이 스티키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높이 값을 가진 부모 요소 메인 콘텐트 1이 화면에 완전히 들어오기 전까지는 디폴트 값인 스태틱으로 되어 있다가 부모 요소가 화면에 완전히 들어오고 나서 픽스드처럼 행동하는, 즉 스태틱과 픽스드를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스태틱 요소를 100VW, 100VH로 세팅하고 탑을 0으로 하게 되면 부모의 높이가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전체 화면이 스티키 요소인 것이죠. 그럼 그걸 활용해서 스크린이 부모인 메인 콘텐트 1 안에 있는 동안 스티키 안에 이것저것 넣어서 스크롤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자바스크립트를 만들기 전에 기본 HTML과 CSS 작업부터 진행해 볼게요. 먼저 메인 콘텐트 1과 그 안에 스티키를 만들고 CSS에서 기본적인 스타일링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스티키가 픽스드처럼 행동하는 동안 그 안에서 애니메이션을 담당할 카드 프레임 안에 카드 4개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카드 플립을 위해서 각각 앞면과 뒷면을 이렇게 미리 넣어주겠습니다. 다시 CSS로 와서 카드를 감싸는 프레임은 앱솔루트에 자식들을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정렬해주고, 이제 카드로 와서 카드는 적당한 내등분 사이즈에 내용물은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 카드를 트랜스폼으로 회전시킬 때 2D처럼 말고 3D처럼 트랜스폼 시키겠다는 환경을 위해 프리졸브 3D와 퍼스펙티브, 관점, 즉 가까이 또는 멀리서 보는 효과를 주는데, 저는 멀리서 100VW 뒤에서 보는 걸로 세팅하고 뒷면부터 보이기 위해 180도를 뒤집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앞면과 뒷면을 앱솔루트의 부모 사이즈로 해주고, 로테이션 시 서로의 뒷모습이 안 보이게 백페이스 비저빌리티를 히든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카드 앞면 기본 스타일링과 로테이트 Y만 180도 뒤집어준 뒷면 기본 스타일링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뒤집어진 카드 4개가 나란히 정렬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카드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시작하니까 전부 트랜슬레이트 X를 100VW로 줘서 시작 위치로 보내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애니메이션을 시킬 준비가 되었네요. 먼저 빈 카드 플립온 스크롤이란 빈 클래스에 컨스트럭터와 init 그리고 애니메이트 함수를 만들고 메인 콘텐트 1과 스티키를 인자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컨스트럭터에서 래퍼와 스티키란 변수명으로 받아와 디스에 저장을 해줄게요. 그리고 스티키 안에 있는 카드들을 쿼리 셀렉트 all을 통해 배열로 받아오고 나서 이 배열의 개수, 즉 카드 4개를 만들었으니 4가 되는 이 값도 편의상 dis.length에 담아줄게요. 그리고 이제 dis.start, dis.end, dis.step을 0으로 명세를 해주고 나서 init 함수에서 이 값들을 세팅해줄 건데요. 이 변수들이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메인 콘텐트 1 안에서 스티키 요소가 화면에 고정되는 시점 dis.start에서 애니메이션을 시작하면 되고, 다 내려와서 화면에서 고정이 막 풀리려는 시점 dis.end에서 애니메이션을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처음 시작하는 지점 dis.start는 현재 스크롤 Y가 보라색 화살표 값만큼 되어야 하니까 메인 콘텐트 1의 오프셋 탑이 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시점 dis.end는 스티키 요소가 이 위치를 마지막으로 고정 효과가 풀리니까 이 초록색 길이 값인 dis.end가 됩니다. 즉 이 값은 메인 콘텐트 1의 오프셋 탑에서 오프셋 헤이스를 더해주고, 여기서 화면의 높이 이너 헤이스만큼을 빼주면 이 초록색 화살표 길이 값인 dis.end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위에서 구한 dis.start와 dis.end만 가지고 스텝을 구해주면 되는데요. 제가 만든 스텝은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기 위한 구간의 단위를 뜻하는데, 먼저 이렇게 end에서 start를 빼면 이 구간이 되겠죠. 이 값에서 카드 전체 개수, 여기선
카드 4개가 되는 이 값으로 나누게 되면 그 값이 이 한 칸의 길이만큼이 되는데, 여기서 2로 한 번 더 나눠서 더 잘게 구간을 만들게 되면 이 잘게 나눠진 이 한 칸이 바로 스텝이 됩니다. 이 값은 취향에 따라 응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 값을 스텝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카드 애니메이션 구간을 먼저 시각적으로 살펴보면, 오른쪽 벽에서 왼쪽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트랜슬레이트 X를 이용해서 스타트 위치에서 시작해서 스텝 5개 정도 뒤에서 끝나게 해주고, 마지막 스텝 한 칸 동안 로테이트 180도로 회전해서 카드 플립 효과를 주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스타트에서 스텝 하나를 더한 위치에서 시작해서 똑같이 스텝 5개 뒤에서 트랜슬레이트 X가 끝나고, 마지막 한 칸은 로테이트 180도 작업을 함께 해주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카드도 시작 위치만 스텝 2개 더한 위치에서 시작해서 나머지는 똑같이 해주고, 네 번째 카드도 마찬가지로 위에처럼 똑같이 해줄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규칙성을 찾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어디서 시작해서 끝날지 보았으니 각각의 카드들의 시작 S와 끝 E 지점을 구해볼까요? 각각의 카드 숫자들을 먼저 인덱스로 바꿔주고 나서 이제 각각의 시작 위치 S 값을 먼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카드의 시작 위치는 우선 디스점 스타트가 되고, 두 번째 카드는 스타트에 스텝 하나 더한 위치가 됩니다. 세 번째 카드는 스타트에 스텝 2개 더한 위치가 되고, 네 번째 카드는 스타트에 스탑 3개 더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즉 시작 위치 S는 스타트 더하기 스텝의 인덱스를 곱한 값이 되겠네요. 이제 끝지점 E를 구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간단합니다. 모든 카드가 방금 구한 S에서 스텝 5개를 더한 위치에서 끝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E는 S 더하기 스텝 5개를 다음과 같이 바꾸게 되면 바로 스텝 곱하기 카드 랭스 더하기 1 한 값에서 시작 S를 더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 부분까지만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this.start, this.end, this.step을 좀 전에 구한 값으로 넣어주고 애니메이트로 넘어갈게요. 각각의 카드들이 스크롤 시 애니메이트 시켜야 하니까 for each로 반복시켜줍니다. 그리고 방금 구한 각각의 카드 S와 E를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트랜스폼을 조건마다 다르게 계산해줘서 지금까지 구한 시작과 끝 지점 사이에서 애니메이션만 시켜주면 되는데요. 이제 모든 카드에 S와 E를 구했으니 하나만 기준을 잡아서 볼게요. 여기서 트랜스폼을 시킬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다음 화살표와 같이 스크롤 Y가 시작 S보다 작을 때, 두 번째로 스크롤 Y가 시작 S보다 크고 E- 스텝보다 작을 때, 세 번째로 스크롤 Y가 E- 스텝보다 크고 E보다 작을 때, 네 번째는 스크롤 Y가 E보다 클 때. 먼저 첫 번째 S보다 작을 경우를 보면 트랜스폼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아까 CSS에서 퍼스펙티브를 줌으로써 원근감을 표현하였죠. 이 값은 변하면 안 되니까 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속 넣어줘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고려해야 할 값은 트랜슬레이트 X와 로테이트 Y 값인데요. 먼저 첫 번째 조건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카드가 시작하기 전에는 오른쪽 벽에 숨어 있어야 하니까 트랜슬레이트 X는 맨 처음에 CSS에 넣어줬던 초기값 100VW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 로테이트 Y도 마찬가지로 뒤집어진 상태로 시작을 해야 하니까 초기값 180도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조건일 땐 어떻게 주면 될까요? 트랜슬레이트 X를 먼저 보면 우리가 시작과 끝 사이 구간을 스크롤하게 되면 이렇게 이 구간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 정도 내려가는 중에 스크롤 Y에서 S를 뺀 값은 이 색칠된 구간이 될 테고, 이 값을 E-S, 즉 시작과 끝 사이 구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 구간 내에서의 0과 1 사이 값이 나올 테니까 이 값에 100을 다시 곱해주게 되면 S일 땐 0이었다가 이 구간일 땐 100으로 끝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값을 묶어서 다시 100에서 빼게 되면 시작 지점에서는 100이었다가 이 구간에서는 0으로 끝나게 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오른쪽 벽에서 나타나 화면에 잘 정렬이 된 상태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럼 로테이트 Y 값은 어떨까요? 아직 이 구간에서는 회전을 안 시키니까 그대로 180도로 유지하면 되겠네요. 세 번째 경우의 수를 보면 퍼스펙티브는 고정이고 트랜슬레이트 X도 마찬가지로 방금 구한 트랜슬레이트 X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로테이트 Y 값만 구해주면 되는데요. 방금 전에 트랜슬레이트 X를 구한 것처럼 구간 시작 지점에선 1이었다가 끝 지점에선 0이 되는 공식만 구하면 되니까 다음처럼 1에서 0 사이가 되는 값을 물음표 위치에 넣게 되면 180도에서 시작해서 0도로 끝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분모와 분자 값을 구해야 하는데요. 분모는 저 화살표 구간만큼이 될 테니까 간단하게 스텝 한 칸만큼이 됩니다. 그리고 분자 값을 보면 저
구간에서 스크롤하는 동안 이 영역 내에서의 스크롤 위치 값이 분자가 될 테니까 이 위치에 스크롤이 되었을 때 이 색칠된 구간이 분자 값이 되겠죠. 그럼 이 값은 스크롤 y 값에서 이 마이너스 스텝 값을 뺀 값이 이 색칠된 구간인 분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지막 스텝 한 구간에서 로테이트 y 값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경우의 수는 스크롤 y가 2보다 클 때인데 첫 번째 경우와 같이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애니메이션이 끝난 지점에서는 트랜슬레이트 x는 반대로 0으로 유지해 있으면 되고 로테이트 y는 앞면으로 돌아온 상태, 즉 0도로 있으면 되니까 다음과 같은 트랜스폼 값이면 되겠네요. 자, 이제 드디어 알아야 할 원리는 모두 알아보았고 코드로 돌아와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방금 구한 4가지 조건별로 방금 구한 값들을 넣어보겠습니다.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은 설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맨 처음에 만든 인스턴스에 init 함수를 실행시켜주고 윈도우 스크롤 함수를 만들어서 애니메이트를 실행시켜주겠습니다. 그 전에 윈도우 리사이즈에도 init을 넣어주는데요. 이유는 init에서 초기화한 값들이 오프셋 값들과 이너 헤이스 같은 값들은 한번 init하고 나면 화면이 리사이징 돼도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리사이즈 시마다 init을 실행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과를 확인해보면 이렇게 원하는 대로 동작이 되네요. 아쉬운 점을 보완을 하자면 이렇게 스크롤이 끝나고 잠시 멈췄다가 아래로 내려가게 해주고 싶은데 애니메이션이 끝나기 무섭게 아래로 내려가 버리네요. 잠시 딜레이를 주기 위해서 조막과 init 함수의 end에서 이너 헤이스를 1.2 정도 곱한값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능 완성이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꾸며주기 작업만 더 해주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렇게 완성! 이번 스크롤 튜토리얼 영상도 유익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